정부의 부동산 시장 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휴업이 아니라 단순 여름철 휴가라는 게 업자들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승현 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집값이 이제 과열 조짐을 보인 탓일까요?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상승 그 곡선으로 돌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부동산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는 불확실성들이 강했는데 그만큼 뭐 관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관망했던 게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고 그런 수요층들이 점점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그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그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용산을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이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용산 일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단속에 그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용산 외에도 최근 이제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또 여의도 지역의 중개업소들도 뭐 마음 편한 입장은 아니었을 텐데 뭐 움직임이나 뭐 반응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단속을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해요. 네. 그중에서도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던 강남하고 용산까지도 확대를 한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그 오히려 단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 뭐 기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슬퍼해야 되는지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그 중개업소들 일대에 있는 사람들 중개업을 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라든지 단속 지역에 그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실 그 거래가 많지 않았던 부동산 그 중개업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 뭐 흔히 뭐 털어서 먼지 안 난다고 하죠. 그런 네. 뭐 불안감 때문에 그냥 뭐 거래가 없었는데 약간 위반 사실 같은 것도 없고 했는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귀찮음 때문에 시기도 또 여름이고 하니까 뭐 문 닫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지역 중개업소들이 이제 집단 휴가에 들어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대부분 단지에서 중개 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문을 닫았으니까 중개 업무가 일어나기 힘들겠죠. 네. 뭐 예전처럼 다방에서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그 정부라든지 업계 사람들이 아니고 수요층인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집을 좀 사야 되고 또 관망세로 계속 기다렸는데 조금이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네. 가격들이 더 올라서 서울에 있는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감이 그렇죠. 더 마음이 클 더 것 급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이런 중개업소들이 열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 일대 부동산들을 보면은 친목회 비슷한 그런 모임 같은 거를 그 만들어서 운영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막상 매수자가 나타나도 그 가게라든지 중개업소 열면은 혹시나 그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그 때문에 침묵회 내에서요. 네네 그 왕따 그렇습니다. 당하면은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물건이라는 건 부동산에서 물건 네. 교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렇죠. 뭐 식당 예를 들면 네.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을 안 된다면은 식당을 운영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용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물건이 굉장히 좀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 친목회라든지 이런 모임 자체가 상당히 그 영향력이 높지 않나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침묵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집단 휴가가 그런데 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맞지 어떻게 보셔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름이기도 하고 네. 휴가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휴가는 사실 그 집단 휴가 뭐 자영업자도 물론 휴식을 가져야 되고 여행도 가기도 해야 네. 되겠죠. 근데 단체로 문을 닫는다라고 하면은 뭐 일괄적으로 닫는다 하면은 사실 개인적으로 뭐 휴가라기는 조금 보기는 어렵고 좀 안 하겠다라는 생각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귀찮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또 이런 친목해서 모임을 갖다 보면은 교류하는 뭐 문자 같은 것도 사실 발송이 돼요. 뭐 어느 지역에서 뭐 단속이 시작된다 하고 문자들 닿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휴가라기보다는 그 단체로 문을 닫는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뭐 꼼수지 않나, 뭐 네. 시장을 좀 우려를 하는 그런 꼼수로 좀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자연히 이를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 사실상 수요자 중 대부분이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주말과 휴일 위주로 이제 중개업소를 찾게 되는데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당연히 불편을 느끼겠죠. 그렇죠. 뭐 보통 회사라든지 뭐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업을 하거나 하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수요자들이에요. 특히나 네. 가을을 대비해서 지금 집들을 장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집을 구하는데 그날까지도 문을 닫혀버린다 그러면은 직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뭐 과징금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 뭐 몇십만 원 정도 내는 그것 때문에 벌금 뭐 향후에 그 주변에서 벌금을 무서워서 장사를 하기 힘들다,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조사를 한다고 해도 뭐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수요자들의 이제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대책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합동 단속이 과연 이게 뭐 시장을 위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뭐 부동산이라는 게 그 정책이라는 그 카테고리 뭐 박스 안에 억지로 담으려고 해도 쉽게 당기지 않는 거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확정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너무 쉽게 발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집값 상승에 대해서 그 최근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집값이 상승 곡선을 탔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단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중개업소들은 집단 휴업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런 연쇄 작용에서 손해를 보는 거는 소비자들이겠네요. 네, 정말 제가 봐도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